8페이지에 1번입니다. 8페이지에 1번. 여기에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거는 이렇게 돼야 돼요. 3-3y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y 그 다음에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여기 뒤에 괄호는 없어도 되는데요. 내가 그냥 표시한 거 이거 괄호 여기 괄호는 요거랑 요거 괄호는 없어도 돼요. 오름차순 x에 대해서 오름차순으로 y에 대해서 오름차순 여기 순서를 그대로 바꾸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다. 자, 다음에 2번에 1번은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 2번은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 3번은 x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다. 자, 다음에 9번에 1번은 1번에 1번 12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3 여러분 다 펜 들어가지고 채점하세요. 빨간 펜 있으면 좀 혹시 빨간 펜 없는 친구는 저한테 얘기하시고 빨간 펜 없는 친구 있어요? 다 가지고 있나?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1번에 2번은 x제곱 플러스 3xy 플러스 y제곱 다음에 3번은 3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1페이지 개념 체크 한번 볼게요. 여기에 1번에 1번은 32x 5제곱 다음에 2번은 마이너스 2a 5제곱 b 6제곱 다음에 2번에 1번은 2x 세제곱 마이너스 7x 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8 혹시 잘 안 되겠다면 다시 한번 적어줄게요. 이렇게 다음에 2번이 조금 복잡하니까 여기에는 3x 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x 다음에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9y 플러스 9y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어 있다. 자, 다음에 3번에 1번입니다. 3번에 1번은 x 제곱 플러스 4xy 플러스 4y 제곱 다음에 2번은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4분의 b제곱 4분의 1 b제곱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다음에 3번은 4x제곱 마이너스 9y제곱 이거는 쉽죠. 다음에 4번은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14 5번은 6x제곱 플러스 23x 플러스 20 다음에 6번은 2a제곱 마이너스 5ab 플러스 2b제곱 자, 다음에 2번에 1번은 11 2번에 2번은 마이너스 5 3번은 2 2번에 3번이 2 다음에 3번에 1번 여기는 답을 하나하나 쓸게요. 뭐 별 수 없지. 3-1번에 1번은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플러스 2bc 여기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가는 거 주의해 주셔야 돼. 이렇게 되고요. 자, 다음에 2번은 4x제곱 플러스 9y제곱 플러스 z제곱 마이너스 12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6yz 그 다음에 플러스 4zx 이렇게 되고요. 3번 얘는 a 세제곱 플러스 6a 제곱 b 플러스 12a 그 다음에 플러스 12ab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8b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다음에 4번 얘는 27x 세제곱 마이너스 54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6x 마이너스 8 다음에 5번은 64x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7y 세제곱 다음에 6번은 8x 세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7번은
x 세제곱 5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이렇게 다음에 8번은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플러스 10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까지. 자, 다음엔 3-2번이에요. 3-2번의 1번은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마이너스 z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조금 주의하고 뒤에 플러스 3xyz. 자, 다음에 2번은 a 4제곱 플러스 4a제곱 b제곱 플러스 16b 4제곱 이렇게. 다음에 3번은 a 8제곱 마이너스 1. 4번은 x 4제곱 6제곱 마이너스 16x 세제곱 플러스 64 이렇게 되어 있다. 자, 다음에 4번도 좀 복잡하죠? 4번도 답을 쓸게요. 4-1번의 1번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 자, 다음에 x 4제곱 플러스 6x 세제곱 다음에 플러스 13x 제곱 다음에 플러스 12x 플러스 3. 자, 다음에 x 4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2. 2가 아니네. 미안합니다. 4예요. 이렇게. 자, 다음에 4번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플러스 2bc 이렇게 되더라. 4-2번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7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2. 다음에 2번은 x 4제곱 플러스 14x 세제곱 다음에 플러스 41x 제곱 마이너스 56x 마이너스 180. 숫자가 좀 크고 좀 복잡하죠 식이? 잘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한번 잘 봐주시고요. 자,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개념 체크. 페이지 개념 체크. 1번에 1번 5, 2번 9. 다음에 2번에 1번 22, 3번 마이너스 100. 다음에 3번에 1번 7, 2번 18 이렇게. 자, 다음에 5번에 16페이지 5번에 1번입니다. 거기에 1번 25, 2번 52. 다음에 5-2번에 14 루트 2, 5-3번에 36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에 6-1번에 6-1번에 1번 11, 2번 27. 다음에 6-2번에 64, 6-3번에 2 이렇게 되더라. 자, 다음에 18페이지 7번에 1번에 27, 7-2번 7번 패스, 7번 넘어갔죠. 미안합니다. 7번 넘어가자고 했지. 8번에 1번에 48, 8번에 2번에 5루트 2, 그 다음에 8번에 3번에 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유형편 채점은 조금 이따가 하고요. 여러분 개념편 중에서 잘 모르겠다 이런 거 잠깐만 이거 지우고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책 처음부터 보면서 잘 모르겠는 거 번호 불러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이것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 혹시 뭐 잘 모르겠다 그런데 여기서 대놓고 말하게 한다 싶으면 저한테 따로 해주세요. 알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찾아 먹으셔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나를 최대한 괴롭혀줘야 돼. 응? 뭐 비유 같지만 제가 여러분을 귀찮아서 차단하고 싶을 정도로 질문을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자, 5-2번 한번 봅시다. 자, x가 2 플러스 루트 2고 y가
2 마이너스 루트 2예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y분의 x제곱 마이너스 x분의 y제곱을 구해야 된대요. 자, 그러면은 얘를 바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건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닐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 식을 먼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통분을 뭐로 할 수 있겠어? x, y로 통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여기는 부모분자의 x를 곱해야 되니까 x 세제곱, 여기는 x, y분의 y 세제곱 돼가지고 xy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이 되겠다. 괜찮나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있냐? 곱셈공식 변형이나 이런 거 중에 여기 있더라 이겁니다. 괜찮아요?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요거의 공식 어떻게 됩니까? 이거 변형 공식, 곱셈공식 변형에 있어요. 그치?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거 외우는 친구 있나? 지금 이거 기억나니?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작을 하죠. a-b의 세제곱에서 시작을 하는데 뒤에 뭐가 붙죠? 플러스가 붙어요. 여기랑 반대 부호가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ab의 a-b 이렇게.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이런 식이 있었구나 하고 이걸 계속 외워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거기 15페이지랑 그 10페이지에 있는 그 곱셈공식 변형이랑 곱셈공식 있죠? 이거를 그냥 외워야 된단 말이야. 이게 그냥 자다가 누가 이제 애플 물어보면 사과라고 답하잖아. 그런 정도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 식이 어떻게 변형이 되느냐? x-y의 세제곱 플러스 3xy x-y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x-y랑 xy를 아는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밖에 안 나오지? 그거는 여기 위에서 미리 계산을 해줄 수가 있더라 이거지. x-y 둘 빼면 뭐가 남느냐? 2루트 2만 남더라. 이거는 되게 쉽죠? 그치? 그 다음에 xy 둘이 곱하면 이게 합차 공식이잖아. 그래서 2의 제곱 빼기 루트 2의 제곱해서 2만 남겠더라. 이건 역시 금방 계산할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미리 이렇게 만들어두고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x-y가 2루트이니까 2루트 2의 세제곱에서 플러스 3 곱하기 xy 대신에 2, 그 다음에 x-y 대신에 2루트 2 이렇게 집어넣고 xy에다 2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겠다. 자, 2루트 2 세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2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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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은 2루트 2 두 번 곱하면 8이죠. 그치? 8에다가 또 2루트 2 곱했으니까 16루트 2 괜찮지? 그 다음에 여기는 6에다가 0되니까 12루트 2 얘를 2로 나눠가지고 이건 계산 빨리 할게요. 14루트 2 하고 금방 나오게 되겠죠.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요런 식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이거는 외우라고 하면 또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a-b의 세제곱 뭐냐 하면은 뭐 요거는 어떻게 외울 수 있어? 이렇게 외우는 거는 잘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 뭐냐 하고 물으면 이게 변형이 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오케이? 사실 솔직히 말하면 문제 더 많이 쓰이면 얘네들이 더 많이 쓰이면 변형 쪽들이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 다시 얘기하지만 15페이지랑 10페이지 그 노란색으로 박스 쳐져 있는 거 있죠. 그 공식들 그거는 그냥 다 외워야 된다. 거의 뭐라 그래야 되냐? 제가 저번에도 저번 시간에도 비유처럼 얘기했죠. 구구단이에요. 구구단. 구구단 보내면 수학이 아예 안 되잖아. 거의 그런 느낌으로 해주셔야 된다. 자, 다음에 8번으로 갑시다. 8번 저번 시간에 내가 거의 끝날 때가 진짜 대대충 했죠? 자, 8번에 1번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에 둘레 이게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둘레의 길이가 28이래. 자, 그러면은 가로를 A, 세로를 B, X, Y라고 둬도 됩니다.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그렇게 되면 둘레가 28, 이 사각형의 둘레가 28이니까 2A 더하기 2B 한 게 28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치? 2로 나눠주면은 A 플러스 B는 14다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네요. 괜찮나요? 자, 그런 다음에 또 하나 뭔가 A랑 B를 완벽하게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서 대부분 식이 2개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치?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거에 기억나나? 이런 거 할 때 어떤 변형 때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다고 했냐면은 합 또는 차 이런 거 하나랑 그 다음에 고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문제 풀기 편하다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합은 주어졌는데
곱이나 이런 게 다른 게 안 주어진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해야 되겠냐? 여기에서 여기가 이게 지름이잖아. 그치? 지름은 몇입니까? 10이겠죠? 그치? 지름은 10일 거야. 그리고 여기가 A니까 이렇게 피타고라스를 가지고 식이 하나가 더 나오겠네요. 괜찮아요?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피타까지만 쓸게요. 이렇게 하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0의 제곱 그냥 100이더라.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괜찮아요? 식은 두 개가 나왔는데 우리는 합은 아는데 곱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A, B를 알아야 되잖아. 그치? 근데 얘네 둘을 가지고 A, B를 계산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자, 어떤 변형 공식이 떠오르냐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뒤에 뭘 붙여야 돼? 뒤에 뭐가 붙어야 돼요? 이건 우리 간단한 이거 중학교 때도 배운 간단한 변형 공식이죠? 빼기 2AB 얘가 붙어야 되더라. 괜찮아요? 그치? 얘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니까 괜찮아요? 그치? 그래가지고 여기에다 숫자를 집어넣으면 A제곱 더하기 100은 14의 제곱 빼기 마이너스 2AB. 근데 14의 제곱이 뭐냐? 이거는 직접 해보셔도 되고 외워도 돼요. 196입니다. 따라서 A, B는 48 하고 나오게 되겠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따라서 우리는 A 플러스 B랑 A, B 합과 곱을 찾았으니까 N가는 걸 다 구하러 갈 수 있다 이거야. 사실 여기서 끝이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 정사각형의 넓이 A, B가 뭐냐? 그래서 답은 그냥 48 하고 끝인 거지. 괜찮나요? 이렇게 자, 다음에 8-2번입니다. 다음에 모든 모서리가 근데 직육면체잖아요. 그치? 자, 직육면체예요. 그러면 각각의 이제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달라. A, B, C라고 합시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 모서리 A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B도 4개, C도 4개. 괜찮아요? 따라서 모서리의 길이 4A 더하기 4B 더하기 4C 한 개 48이더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2더라.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괜찮나요? 그치? 이런 식 하나가 나왔고, 자, 다음에 건널비가 94래요. 자, 건널비 어떻게 구하냐? 건널비가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다. 자, 밑면이 몇 개 있어? 2개 있죠? 그치? 그래서 A, B가 2개 있는 거야. 왜냐면 여기 밑면, 윗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앞쪽, 뒤쪽 여기 넓이는 어떻게 되냐? 여기 앞쪽 여기가 AC잖아. 그런 게 2개 있으니까 EAC. 그 다음에 옆면, 왼쪽 오른쪽 면이 2개 있으니까 EBC 이렇게 되겠다. 이게 건널비고 이게 94래요. 따라서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47이더라. 이렇게 식이 2개가 나왔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대각선의 길이가 뭐냐? 여러분 제가 거기 8번 위에다가 팁 적어놓은 거 기억하시죠? 그치? 직육면체 대각선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기억나시나요? 이거 적어져 있어야 돼? 적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요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알아야 돼. 근데 얘네 둘이랑 얘가 모두 있는 식이 하나가 있더라 이겁니다. 어떤 식이 있냐면은 이거죠.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 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플러스 2AB 2 곱하기 저는 2로 묶을게요. 그냥 2로 묶어서 2AB 더하기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 이렇게 되더라. 괜찮아요? 그치? 이런 식이 있더라. 제가 2로 다 묶어서 그런 거예요. 괜찮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게 다 들어가 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2니까 12의 제곱은 우리가 원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 플러스 2 곱하기 47이더라. 괜찮습니까? 이 12의 제곱은 144고 여기서 94 빼야 되니까 50만 남아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50 하고 나오게 되겠더라. 근데 50
50이 답이 아니죠. 그치? 우리가 원하는 건 대각선의 길이 루트 50이니까 진짜 답은 5 루트 2라고 해야 되겠다. 50 쓰면 안 되겠죠.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친구들은 일단 넘어가고 빠르게 할게요. 1번에 2, 2번 그 다음에 일단 여러분 다 못 푼 친구도 푼 데까지만 채점하세요. 알았지? 그 다음에 2번 2번 그 다음에 2번에 17, 3번에 3번 4번에 5x제곱 플러스 11xy 마이너스 19y제곱 이렇게 자 다음에 5번에 5, 6번에 18, 7번에 3, 8번에 5번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와서 9번에 4번, 10번에 100, 그다음에 11번에 7x 세제곱 플러스 28y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에 12번에 3, 13번에 2번, 14번에 2번까지 15번에 마이너스 304 다음에 16번에 2번, 17번에 80, 18번에 5번 19번에 32, 20번에 108, 21번에 116, 22번에 4번 자 다음에 23번에 3번, 24번에 4번, 25번에 2 다음에 26번 여기 유형 7번은 패스하시고요 29번부터 2번 그 다음에 29번에 2번, 30번에 1번, 31번에 15, 32번에 16 다음에 33번에 108, 34번에 6, 35번에 156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뭐 다 못 푼 친구도 못 푼 친구는 저 질문 같은 거 쪽에는 저랑 같이 거기다 풀이 잘 적어주시고, 자, 어쨌든 그 못 푼 친구들도 자기가 푼 거 중에서 질문할 거 있으면 하셔야 돼요, 알았지? 자, 여기에서 질문할 거 한번 쭉 번호 불러봅시다. 자, 4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4번에서 2a 플러스 b가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되고 a 마이너스 b가 2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y 플러스 마이너스 7y 제곱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냐면은 마치 a랑 b에 대한 연립방정식처럼 생각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치? a를 구하고 싶으면 얘네 둘을 어떻게 해야 돼? 둘을 더해주면은 a만 남겠죠? 그래서 둘이 더해줬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3a만 남고 3x제곱 플러스 3xy 마이너스 6y제곱 이렇게 되어서 a는 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2y제곱 이렇게 남겠다. 괜찮나요? 그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b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주면은 b도 구할 수 있겠네요. 그치? b는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마이너스 2y제곱 여기에다 마이너스 b를 한 게 2x제곱 플러스 4xy 마이너스 7y제곱 이렇게 되어 있다네요. 여기서 b 구해주는 건 별로 어렵지 않겠죠? 그냥 2항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b 구해주면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y 그 다음에 플러스 5y제곱 이렇게 a랑 b를 구하게 되겠다.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 더하기 b를 그냥 얘네 둘을 더해주면은 x제곱은 사라지네요. 그치? 잠깐만 내가 뭐 계산 잘못했나 혹시? a랑 b를 잘못 구했나? 잠깐만요. 그냥 a 더하기 b를 구하라는 이거 내가 문제를 잘못 봤다. a 더하기 b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1번을 봤네. 2a-3b를 계산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2y제곱 빼기 3 곱하기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5y제곱 이렇게
자, 그러면 하나하나 다 전개해주면 여긴 2x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4y제곱, 여기는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9xy 마이너스 15y제곱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여기 다 더해주면은 5x제곱 플러스 11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9y제곱 이렇게 남게 되겠네요. 괜찮나요?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A랑 B 연립방정식 풀듯이 해주시면 되겠다. 자, 다음에 6번. 자, 6번 이런 거 조금 어려워요. 자, 여기에서 1 플러스 x 플러스 2x 제곱 더하기 3x 세제곱 플러스 4x 4제곱 따다다다닥 되어 있어. 그 다음에 요거 전체 제곱이니까 옆에다가 하나를 똑같이 더 써볼게요. 그렇지? 아이고 3x 세제곱인데 자, 이렇게 됐어. 뒤에는 따로 안 썼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저번에 이거 개수 구할 때 어떤 식으로 하자 그랬냐면은 앞에 괄호에서 하나, 뒤에 괄호에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이제 곱하는 식으로 한다 그랬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첫 번째 1을 뽑았어.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게 x 4제곱 개수 구하고 싶잖아요. 그치? 여기서는 무조건 뭘 뽑아야 x 4제곱이 되냐면은 4x 4제곱을 뽑아야 될 거라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 얘네 둘 이렇게 곱하고 마치 우리가 이제 이 전개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1이랑 4x 제곱을 이렇게 묶어주 이렇게 선을 이어서 곱해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던 거죠.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4x 4제곱이 나올 거고 똑같은 식으로 해주면은 여기서 x를 뽑았어. 그러면 여기서는 뭘 뽑아야 돼? 3x 세제곱을 뽑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다음에 2x 제곱 여기서 2x 그래서 여기서 선을 묶으면 x랑 이렇게 그 다음에 2x 제곱이랑은 여기도 2x 제곱이랑 묶어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3x 세제곱을 뽑았으면 여기서 무조건 x 그 다음에 여기서 4x 4제곱을 뽑았으면 여기서는 무조건 1 이렇게 괜찮아요.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러분이 뭐 이럴 필요는 없지만은 뒤에 점점점 돼 있긴 한데 5x 5제곱을 뽑았어. 그런데 여기는 그러면 뽑을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게 요 뒷부분은 안 쓴 거예요. 사실 이 뒷부분은 x 4제곱 개수 구하는 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괜찮아요? 누가 계속 울리냐? 내가 한 건 아닌데 내 건 아닌 것 같은데. anyway.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우리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얘네들만 싹 더해주면 되겠다. 그러면은 12에다 6 더하니까 18x 4제곱이 돼서 답은 18 하고 나오게 되겠다. 괜찮나요? x 플러스 a의 제곱 다음에 4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일단 우리가 약간 상식처럼 알고 가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a 빼기 b의 세제곱이 뭐가 되더라 이거를 약간 상식처럼 알고 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얘 a가 어떻게 되더라? a 세제곱 다음에 여기에서 a 차수 하나가 줄고 b의 차수가 늘어서 a 제곱 b의 차수가 개수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는 a가 하나 줄고 b가 하나 들어서 a b 제곱 여기는 플러스 3 다음에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렇게 되더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괜찮아요? 요거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은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 쓸게요. 이거는 다 이제 알고 있을 거고. 자,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되냐? 4x 세제곱하면은 64x 세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건 이제 3a 제곱 b 하면은 16에다가 마이너스 48x 제곱 이렇게 되고 플러스잖아. 이런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니. 마이너스가 맞지 미안합니다. 다음에 3ab 제곱 그러니까 12x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군요. 이렇게 우리는 계산을 미리 해두고 문제를 풀 수가 있더라. 이걸 못하면 그러니까 요 공식을 여기다 해서 이렇게 계산은 요게 일단 말하자면 첫 번째 스텝인 거죠. 그치? 자,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였냐? x의 개수랑 x제곱의 개수를 구해야 된대요. 자, x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자, x 개수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에서 x제곱을 구했어. x제곱을 뽑았어. 그럼 두 번째 괄호에서 뭘 뽑아야 돼? 무조건 마이너스 1을 뽑을 수밖에 없겠죠?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서 2AX를 뽑았으면 여기서 무조건 뭘 뽑을 수밖에 없어? 12X를 뽑을 수밖에 없어요. 괜찮나요? 똑같은 어? X 개수랑 X 개수잖아. 내가 X 제곱 개수 둘 다 나와 있는. 둘 다 내가 X 개수라고 했으니까 X 제곱도 뭐야? 문제 이렇게 했으니까 문제를 풀이 순서는 뭐 사실 상관은 없으니까. 자 다음에 2AX랑 12X 그 다음에 A 제곱이랑 여기 상수항을 뽑아서 여기에서는 무조건 마이너스 48X 제곱을 뽑았어야 되겠다. 괜찮아요? 그치? 자 얘네들끼리 이렇게 서로 다 곱하는 거란 말이야. 그 계산 결과 여기서 마이너스 X제곱 여기서는 24AX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48A제곱 X제곱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다. 괜찮아요? 얘네를 모두 다 더해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48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4A 마이너스 1의 X 제곱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개수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X 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241이 나오더라.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식으로 다시 한번 써주면 그런 다음에 얘를 이제 정리를 좀 해줄 수 있겠죠? 얘를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넘어가면 플러스 240이 되겠지? 이렇게 될 테니까 224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4로 나눠줄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4로 나누니까 10 이렇게 되겠다. 이거 인수분해가 되네요. 괜찮아요? 그치? 인수분해가 여러분들 익숙한 식으로 하자. 자 여기에서 2A 뭐 이렇게 하나 둡시다. 그럼 여기 어떻게 둬야 마이너스 A가 나올까요? 2랑 5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두면 플러스 4A 마이너스 5A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다. 괜찮나요? 따라서 이렇게 되어서 A는 2분의 5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2거나 둘 중에 하나겠다. 그 둘이 뭔지는 X 개수 계산하러 보러 가보면 되겠다. 괜찮아요? 자, X 개수 한번 구하러 가볼까? X 개수가 조금 더 쉽기는 해요. X 개수 어떻게 구하냐? 자, 여기에서 X 제곱을 골랐어요. 그럼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얘는 빼야 된단 말이야. 괜찮아요? 다음에 X 그냥 여기서 2AX를 골랐으면 여기서 상수항 마이너스 1을 고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A 제곱을 상수항을 골랐으면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48 X 제곱 잠깐만 12X죠? 미안. 왜 자꾸 X 제곱을 고르는 거냐? 이렇게 고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끼리 이렇게 다 곱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여기는 12A 제곱 X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합치면은 12A 제곱 마이너스 2A의 X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개수가 몇이냐? 52더라. 그래서 12A 제곱 마이너스 2A 한 개 52더라.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얘도 넘겨서 인수분해할 수 있겠죠? 풀어주면은 6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6은 0 이런 식이 되겠네요. 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군. 6A, A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6이 12랑 13이랑 2잖아. 그치? 13이랑 2 이렇게 되어서 여기다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하면은 플러스 12A 마이너스 13A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다. 그쵸?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A 구해주면은 마이너스 2거나 또는 A가 6분의 13이거나 이렇게 요 중에서 우리 완전히 공통된 게 뭐가 있냐라면은 뭐가 남는 거예요? A는 마이너스 2가 모두 다 동시에 만족하는 답이 되겠네요. 어때요? 괜찮습니까? 조금 길죠? 그래도 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요 문제가 내가 좀 길게 써놔서 그렇지. 사실 요 정도를 이제 여러분이 내년 이맘때쯤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길쭉하게 썼지만 이거를 2분 내에 푸셔야 돼요. 학교 시험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 내년에 볼 학교 시험에서 솔직히 말하면은 난이도 중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도 아니고 중하야. 왜 근데 내가 중까지 올렸냐면은 그래도 계산을 귀찮게 하려고 좀 노력을 했거든. 딱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정도를 말하자면 당연히 맞춰야 되는 그 레벨이 1년 내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당연히 안 돼요. 지금 기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내년 이맘때쯤엔 이 문제를 그냥 뭐야 하고 슥슥슥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앞으로 정확히 1년 뒤에 말이죠. 아이고 잠깐만, 이 a가 마이너스 2하고 나왔으니까 여기서도 끝이 아니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하고 하나 더 있군요. x 4제곱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x 4제곱의 개수 다시 한 번만 여기씩 쓸게. a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64x 세제곱 마이너스 48x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게 x 4제곱을 구하래. 자, 그러면은 여기서 x 제곱을 뽑았으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48x 제곱을 뽑아야 되겠다. 그렇죠? 다음에 마이너스 4x를 뽑았으면 여기서는 64x 세제곱을 뽑아야 될 거고 4를 뽑으면 되는 게 없네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48x 4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256x 4제곱 둘이 더해주면은 몇이냐? 304, 마이너스 304x 4제곱이 되어서 답은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요 난이도 중 정도밖에 안 돼요. 슬픈 얘기지만.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이 뭐 요 문제를 보고서 이제 좌절하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제 이런 거를 계속 연습해야 돼. 그리고 지금 보면 계산이 좀 많죠? 그치? 계산이 많지만 요거를 중간에 문제 풀 때 틀리면 안 되고, 아까 내가 2분 정도 제한 시간이 있다 그랬잖아. 그치? 제한 시간 내에 이거를 풀어야 된다 이겁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2분보다 약간 빡빡해요. 여러분 고등학교 한 수업 시간이 50분인 거 알고 있죠? 지금 여러분 중학교 때는 45분인데 고등학교는 50분이 되거든요. 50분에 그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가 대충 22~23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당 2분인 거야 대충. 왜 2분이냐면은 여러분 OMR크도 써야 되고 서술형 답도 써야 되고 그럴 거 아니겠어, 그치? 그런 시간 빼면은 문제당 정확히 2분이에요. 2분 내에 요 계산을 마무리 지으셔야 된다 이겁니다. 혹시 내가 그럼 이런 거야. 혹시 내가 요 문제 푸는데 3분이 걸렸어. 그럼 1분을 어디선가 쉬운 문제에서 빠르게 풀어서 보충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 거는 나중에 고등부 가면은 고등학교 가르치는 선생님 저일 수도 있고 다른 선생님일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더 얘기를 해주겠지만은, 그런 말하자면은 그런 마음을 지금부터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문제를 2분, 3분 내에 풀어야 되는구나 라고. 지금은 그러니까 시간을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정확하게 푸는 게 우선이고 나중에 그 시간을 줄여야 되겠죠. 그치? 자, 다음에 22쪽으로 넘어갑시다. 이거 다 쓰셨나요? 지울게. 요거 여기 뭐냐 22번까지만 하고 잠깐 아니다. 요거 다 하고 쉬고 싶긴 한데 22번까지만 하고 잠깐 좀 쉴게요. 내가 클리닉 시간 좀 클리닉실도 잠깐 올라가고 그래야 되니까. 원래는 1시간 내에 이거 질문이랑 이거 싹 다 맞추고 싶었는데 약간 뭐 시간이 더 걸리기도 했고. 자, 다음에 22번 했지? 22번이 안 됐구나. 22번 한번 봅시다. 자, x 플러스 y가 2고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6이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x 7제곱 더하기 y 7제곱을 구하래. 이걸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거는 사실 여러분이 아마 본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 뭐를 필요로 해야 된다고 하면 합 또는 차랑, 여기서는 합밖에 없으니까 그냥 합과 곱이 필요하다. 이런 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돼. 오케이? 자, 합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곱 x, y를 어떻게 하냐? 여기에서 금방 구할 수 있더라 이거지. 얘랑 관련된 변형 공식이 x 플러스 y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에다가 2xy를 더한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여기에서 우리는 xy를 구할 수 있더라. 2의 제곱은 6 더하기 2xy 해가지고 xy가 1이더라.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xy가 1이고 x 플러스 y가 2다. 이거를 바탕으로 뭔가를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 자, 사실 여러분 7제곱 구하는 건 뭐 말도 안 돼요. 그치?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가 지수법칙 간다는 거 생각해요. 여러분 a 제곱이랑 a 세제곱이랑 곱하면 즉 2차랑 3차랑 곱하면 몇 차식이 나오겠어요? 5차식이 나오겠지. 그치? 이런 것처럼 7차를 만들고 싶으면 몇 차랑 몇 차를 곱하면 대충 될까요? 1차랑 6차를 곱해도 될 거고 2차랑 5차를 곱해도 될 거고 괜찮아요? 3차랑 4차를 곱해도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가장 풀기 쉬운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계산이 가장 간단해지는 게 뭐냐면은 3차 곱하기 4차를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얘네 두 식의 차이가 가장 작은 걸로 해주면 돼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다른 문제에서 예시로 x 8제곱 더하기 y 8제곱 즉 8차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몇 차 곱하기 몇 차라는 게 제일 편하겠습니까? 4차 곱하기 4차를 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괜찮아요? 즉 그래서 7차 식을 줬다라고 하면은 얘네 둘을 두 개로 쪼개는데 최대한 여기 차이가 적게, 그치? 여기 문제에 팁이 있다면은 이 문제에 팁이 있다면은 여기 차이를 가장 작게 해줘야 된다. 요게 팁입니다. 오케이? 차이를 3차 곱하기 4차라고 해주는 게 문제풀이가 제일 쉽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정원이 푸는 거 맞나요? 자, 그래서 요 식을 근데 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3차랑 4차니까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랑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 이렇게 곱해주면은 근데 완벽히 x 7제곱 y 7제곱만 남진 않겠죠? 그치? 그러니까 그 뒤에 뭔가 변형을 조금 더 해줘야 돼. 자, 얘를 한번 전개해보자. 얘를 싹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 x 7제곱 더하기 x 세제곱 y 4제곱 다음에 x 4제곱 y 세제곱 플러스 y 7제곱 이렇게 되더라.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요거를 조금 변형해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x 7제곱 더하기 y 7제곱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 여기 지금 밑줄 친 부분에서 공통된 게 뭐가 있어요? x 세제곱 y 세제곱이 공통돼 있지, 그치? 그래서 x 세제곱 y 세제곱 더하기 x 플러스 y 이렇게 묶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다시 한번 쓰면은 x 1 얘네 둘이 곱한 요 식이 요렇게 되더라 라고 변형을 할 수 있는 거야. 괜찮아요? 오케이. 따라서 우리 x제곱 우리 x 7제곱 더하기 y 7제곱을 구하고 싶으면 x 세제곱 y 세제곱 x 4제곱 y 4제곱에서 빼기 xy 전체의 세제곱에다가 x 플러스 y 곱한 걸 빼주면 되겠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말하자면 요 밑에 소규모 문제로 그래서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 뭔데? 라는 문제랑 그래서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이 뭔데? 라는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겁니다. 괜찮을까요? 근데 1번 문제부터 풀어갈까? 얘는 비교적 쉬워. 우리 이거 공식 알고 있잖아. 그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렇게 되죠. x 플러스 y 전체 세제곱에서 뒤에 어떻게 되지? 준우야 이거 식 어떻게 되냐?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여기 x 플러스 y 전체 세제곱에서 더해요 빼요? 빼겠죠. 지키긴 하지. 빼기 3xy 플러스 x 플러스 y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2분이라는 타임 어택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치? 2분 타임 어택을 하는데 이 공식이 뭔지 모르면 그 순간 망하는 거야. 공식은 기본이에요. 그렇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요거는 우리가 여기 숫자 다 나와 있으니까 바로 계산할 수 있겠다. 그쵸? 자, 얘는 2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1 xy가 1이 아니잖아. 이거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 왜 내가 왜 뭔가 이상하다고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1 3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2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다. 괜찮아요? 그래서 8 더하기 6 하니까 14 이렇게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 14하고 나오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다음에 2번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을 구하래. 근데 이거는 공식에 없는디요? 라고 하면은 또 한 번 해주면 돼. 또 한 번.
응. 4차를 가장 쉽게 쪼개는 방법은 뭐겠어요? 2차 곱하기 2차로 쪼개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제곱하면 될 거란 말이야. 괜찮아요? 근데 얘는 비교적 쉽죠? 얘는 x 4제곱 플러스 2x제곱 y제곱 플러스 y제곱이야. 그러니까 y제곱이 아니라 y 4제곱이죠.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서 요 둘을 빼주면 돼. 이 x제곱 y제곱을 빼주면 될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생각보다는 쉽더라. 그래서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침 여기 나와 있네요. 그쵸? 요거를 쓸게요. 그래서 얘는 6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xy 마이너스 1의 제곱이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그래서 얘는 계산해 주니까 34 이렇게 되고 여기가 34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14 곱하기 34 마이너스 1의 세제곱 곱하기 2 이렇게 나오게 되겠더라. 어때요? 괜찮아요? 이런 거는 이제 할 수 있어야죠. 14 곱하기 34는 몇이냐 이거? 300에다가 여러분 이것도요. 제가 지금 암산하는 거를 마치 이걸 암산을 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그치? 그러면 이렇게 하면 300이죠. 그치? 300, 40, 120. 그러니까 340에다가 120 더하니까 460에다가 하니까 476. 어때요? 괜찮아요? 되게 간단한 계산임에도 사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뭐 암산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플러스 2니까 답은 478 하고 나오게 되겠지요. 어이구 귀찮다. 자 25번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주어져 있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A세제곱 더하기 C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되게 하려고 요 밑에다가 그 문자 3개랑 관련된 공식들 다 적어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 여기 밑에 식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A, B, C니까 여기 밑에 식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괜찮아요? 마침 여기에 10하고 주어져 있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하고 주어져 6하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모르는 게 뭡니까? 얘를 모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를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요거 여기 마이너스를 묶어서 얘를 알아야 돼. 그러면은 얘를 과연 어디서 구하냐? 요렇게랑 연관된 식이 여기 두 번째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완전 제곱에 있더라 이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식을 넣어서 정리해주면은 4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의 제곱 6 더하기 2 곱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5 하고 나오게 되겠지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시계에 집어넣어 주면은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10 빼기 3ABC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4 곱하기 A제곱 B제곱 C제곱 다 더한 건 6 빼기 5 이렇게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치? 그래서 ABC 여기는 그대로 4가 될 테니까 ABC는 몇이 돼야 돼? 2 하고 나오게 되겠더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어때요? 그러니까 요 공식들을 외우고 있냐? 사실 이걸 물어보는 문제다 이겁니다. 오케이? 복잡한 식이긴 하지만 문자 3개 들어간 게 이거는 외워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32번입니다. 32번은 조금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서 2의 n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2의 제곱수 한번 써보자 이거야. 2의 제곱이 4, 2의 세제곱이 8, 그 다음에 2의 4제곱이 16, 그 다음에 2의 5제곱이 32, 2의 6제곱이 64 이런 식으로 좀 옆에다 써둘게요.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 3이랑 5랑 관련된 여기 2의 제곱수가 뭐가 있을까요? 4가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치? 그 다음에 17이랑 연관되어 있는 2의 제곱수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을 거예요. 괜찮나요? 다음에 257과 연관되어 있는 제곱수가 또 여기 있을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2의 제곱수 형태로 써보니까 3은 2의 제곱 빼기 1, 그쵸? 그 다음에 5는 2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그쵸? 17은 뭐라고 쓸 수 있겠어? 2의 4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257은 2의 8제곱 더하기 1 빼기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을까요? 더하기 1인데, 우리 이렇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어디부터 계산해 주는 게 좋으냐? 여기부터 이렇게 하나하나씩 합차 공식으로 계산해 주면 좋겠더라. 이거 저번 시간에 한 기억 나실 거예요. 자, 그럼 얘는 2의 4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또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2의 8제곱 빼기 1. 또 이렇게 계산하면은 2의 16제곱 빼기 1. 그런 다음에 여기 뒤에다 플러스 1까지 해주니까 2의 16제곱. 따라서 n이 16하고 나오게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이 2의 제곱수 요거를 좀 외우고 있어야 좀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뭐지? 하고 하다가 이제 못 풀게 돼요. 그러는 게 좀 있어가지고 2의 제곱수를 저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외워야 되는 숫자들이 11의 제곱부터 20의 제곱까지 요거들이랑 2의 제곱수 2의 10제곱까지 그것들이랑 3의 한 5제곱까지는 외워주셔야 돼. 2의 10제곱하면 이 뒤에 512, 1024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 3의 5제곱은 3, 9, 27, 81, 243 뭐 조금 더 하면 3의 6제곱에 729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 정도까지 좀 외워두는 게 그 숫자에 대한 감각을 기른다 그래야 되나? 그런 면에서 조금 도움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외워주셔야 돼요. 이런 거를 좀 추천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35번입니다. 35번 문제 한번 볼까요? 제가 거기에 문제를 그림을 그리기 귀찮아가지고 작은 정리면체 한 모서리를 A, 긴 정리면체, 큰 정리면체 한 모서리를 B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A 더하기 B 한 개 5 루트 2 하고 나올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 문제 그림에서 바로 나오죠? 자, 다음에 두 정육면체 부피의 합이래요. 부피는 어떻게 구해요? 그냥 A 세제곱이죠. 그치?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한 게 70 루트 2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건널비의 합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게 건널비니까 건널비는 어떻게 구하냐? 여러분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한 면이 몇 개 있어요? 6면체니까 6개 있죠? 그래서 6a 제곱 더하기 6b 제곱 즉 우리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구해라 라는 거나 똑같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구해야 돼요.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구하냐? 계속 얘기하지만 합과 또는 차도 포함이에요. 합 또는 차랑 곱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합은 대놓고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곱을 구하러 가면 될 거다. 그치? 곱을 얘네 둘 가지고 구할 수 있다. 이거 변형 공식이 떠오르셔야 돼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뭐더라? 얘는 A 플러스 B 저를 전체 세제곱 완전 세제곱 한 다음에 뒤에서 3AB 곱하기 A 플러스 B를 빼더라. 괜찮습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다 식 집어넣어주면은 70 루트 2는 5 루트 2의 세제곱 빼기 3ab 곱하기 5 루트 2 이렇게 되더라. 괜찮아요? 자, 5 루트 2를 세제곱하면 여러분 5 루트 2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얘가 50이잖아. 그치? 여기다 또 5 루트 2 곱했으니까 250 루트 2일 겁니다. 여기다가 둘이 곱하면 15 루트 2 A, B니까 이게 같다라고 계산하면은 A, B가 쉽게 나올 겁니다. 180에다가 15로 나누면은 12가 되겠군. A, B는 12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거는 그냥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 B가 12 우리는 이제 합과 곱을 알았으니까 이제 얘를 구하러 갈 수 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기에서 이거는 뭐 되게 간단한 변형 공식이죠.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에서 2AB를 빼더라. A 플러스 B가 5 루트 2니까 5 루트 2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12 하면은 50에서 24 빼서 26이더라. 근데 26이 답이 아니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26 곱하기 6이니까 6이니까 얘는 몇이냐? 156이 되겠다. 이렇게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다. 계속 이런 문제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뭐다? 합과 곱 또는 차와 곱 이런 거예요. 대부분 합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괜찮아요. 그것만 구하면은 다른 거는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식들을 어떻게든 써서 풀어갈 수가 있다. 오케이? 어휴, 내용 설명 시간 1시간밖에 안 남았어. 큰일 났군. 자, 이렇게 돼서 다시 우리 유형편으로 개념편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우리가 다루는 단원 이름이 뭐냐면은 다항식의 연산이에요. 그치? 여러분, 다항식의 연산, 뭔가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숫자끼리 혹은 식끼리 계산한다고 치면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4개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제곱은 뭐 어차피 곱하기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뭘 다 했냐면은 덧셈, 뺄셈, 그리고 곱셈 공식 같은 거 외우면서 곱셈까지 해서 이제는 나눗셈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다항식끼리 나눗셈도 한번 해볼 거라 이거지. 예시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7을 얘를 뭐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나눠보세요. 뭐 이런 것도 이제 가능은 하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직접 이런 걸 한번 해볼 건데 그 전에 우리 숫자 때 초등학교 때 했던 거 잠깐 좀 해볼게요. 여러분 13을 되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스러운 얘기는 나눗셈을 초등학교 1학년 때 안 배우죠. 어쨌든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러면은 몇 시대에 어떻게 해야 돼요? 3 쓰고 12 쓰고 1 해가지고 나머지가 1이다. 초등학교 때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치? 요렇게 하는 이런 식으로 뭐랑 뭐가 나오냐면은 나눗셈을 하면은 몫과 나머지가 남는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고 근데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할 수 있어. 13을 4로 나누면 그러니까 얘를 등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나눗셈을요. 괜찮아? 4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더라. 여기 3에 해당하는 게 몫이고 얘가 나머지더라. 이렇게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나눗셈을 이렇게 등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이런 형태가 이제 자주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식으로 표현할 때 이제 어떻게 얘기하느냐? A라는 식을 B로 나누면 몫이 Q 이렇게 나올 거고 나머지가 R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면은 우리는 얘를 어떻게 표현한다? A라는 식을 B로 나누었으면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더라. 이렇게 쓰는 형태를 우리는 기억해 두어야 한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몫이랑 몫을 Q로 좀 자주 쓰고 나머지를 R이라고 자주 써요. 왜냐면 영어로 몫이 퀘이션트고 뭐 R 그 나머지가 리메인더 뭐 이런 거여가지고 Q랑 R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옛날에 숫자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나머지는 항상 뭐보다 작아야 됐어요? 나머지는 항상 무엇보다 작아야 됐어요? 나누는 수.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나머지는 나누는 숫자 4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서 그래서 가능한 숫자 0, 1, 2, 3밖에 없었어요. 괜찮아요?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나머지 R이 나누는 숫자 B보다 작아야 된다 뭐 이건 알겠는데 여기 얘는 뭐 식일 거 아니야.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뭐 별로 그렇진 않겠지만 실제로 한번 나눠봅시다. 그냥 아무렇게나 예시 들어볼게.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7을 x 마이너스 2로 한번 나눠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직접 나눠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 가장 끝에 있는 식을 없애야 되거든요. 여기 x 마이너스에다 뭘 곱해서 2x 세제곱을 없앨 수 있을까? 2x 제곱을 곱해주면 되겠죠. 괜찮아요? 이렇게 곱해주면은 이렇게 곱하면 2x 세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x 제곱 이렇게 되어서 여기를 이렇게 빼주면은 여기는 없어지고 7x 제곱 이렇게만 남을 거예요. 뒤에 6x 그대로 내려주고 또 여기를 7x 제곱을 없애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플러스 7x 이렇게 하면은 없어지겠죠. 그치? 그래서 7x 제곱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4x 이런 식이 될 겁니다. 또 빼주면은 7x 제곱은 없어지고 여기가 8x 이렇게 남게 될 거예요. 괜찮아요? 8x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한 번 더 없어지려면은 플러스 8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8x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니까 빼주면은 16 빼기 7이니까 9 이렇게만 남게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남은 몫이 뭐가 되는 거야? 몫이 2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8이고
나머지가 9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7을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더니 몫이 2x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8 이렇게 되고 나머지가 플러스 9 하고 남게 되더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아까 전에 얘가 x-2 b 나누는 숫자 b가 아까 전에 얘가 b가 r보다 무조건 r이 무조건 작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다항식에서는 그냥 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면 차수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몇 차식이냐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나누는 식 x-2니까 몇 차식입니까? 1차식이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R의 차수는 나머지 1차식보다 무조건 작아야 된다 이겁니다. 차수가 그치? 1차보다 작은 차수는 0차밖에 없겠죠. 근데 0차란 말은 조금 이상하긴 한데 결국 1차항으로 1차식으로 나눴으면 나머지는 무조건 상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2차식으로 나눴어요. 그럼 여기는 무조건 몇 차식이 돼야 돼? 1차식이거나 상수항이 되거나 괜찮아요? 예를 들어 3차식으로 나누었다라고 하면은 2차식이거나 1차식이거나 상수항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할 거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차수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더라. 괜찮습니까? 근데 이렇게 쓰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x를 엄청나게 많이 쓰죠. 귀찮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볼 것이냐? 얘를 조금 더 간단하게 해볼 거예요. 요거는 조금 더 복잡한 방식이고요. 간단하게 해볼 거예요. 뭐 간단하게 하는 방식은 개수만 써보는 겁니다. 개수만 이렇게 한번 써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이죠. 그러니까 개수만 쓴 거야. x 세제곱 개수 2, 그 다음에 x 제곱 개수 3, x 개수 마이너스 6, 상수항 마이너스 7 괜찮아요?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에서 x 마이너스니까 1이랑 마이너스 1이라서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여기 2를 없애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2만 곱하면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2를 곱하면은 2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서 빼주면은 2는 없어지고 7 하고 남겠죠. 7이랑 마이너스 지금 여기 이렇게 되는 거 여기 개수 형태랑 똑같다는 거 보이시나요? 그치? 그래서 7을 없애고 싶으면 여기 또 7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러면 7이랑 마이너스 12 그러면은 잠깐만 나 여기 계산 잘못했나? 내가 여기를 잘못 썼구나. 12가 아니죠. 14죠. 미안. 저기 잘해놓고서 왜? 자 이렇게 하고 여기 8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고 여기도 또 8 하면은 8 마이너스 16 해서 9 이렇게 나오게 되겠더라. 괜찮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쓴 게 여기 쓴 거랑 완전히 똑같더라. 자, 그럼 몫을 어떻게 따지냐? 여기 가장 오른쪽부터 여기가 상수항 1차항, 2차항인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2x 제곱 7x 플러스 7x 플러스 8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 나머지는 뭐 그냥 9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가 있더라.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연습장 같은 거 거기 빈칸 조금 있을 테니까 이거 한 번만 해보실래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연습장 같은 거 하나 꺼내셔가지고 연습장 없으면 노트 제가 A4 용량을 빌려드릴게요. 요거를 지금 요렇게도 한번 해보시고 요렇게로도 한번 해보세요. 둘 다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은 x 세제곱항은 있는데 제곱항이 없죠? 그치? 이거 조금 주의하셔야 돼. 개수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 0으로 쓰면 되죠. 괜찮아요? 그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쓸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x 제곱항을 비워두셔야 돼. 한 칸 띄어야 된단 말이야.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눌 때 이렇게 써야 돼. x 세제곱하고 바로 마이너스 2x 이렇게 붙였으면 안 되고 한 칸 x 제곱이 들어갈 칸 한 칸 비워두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쓰셔야 되고 개수로 쓰고 싶으면은 1, 3차항 개수 3, 1, 그 다음에 2차항 개수 0, 1차항 개수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 주의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x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눠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x 세제곱을 오시면 x 하나만 곱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서 좀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이런 식이 될 거고요. 빼주면 x 세제곱은 없어지는데 여기는 0이니까 0에서 마이너스 x 제곱을 빼주면 그냥 x 제곱만 살아남겠다. 그쵸? 다음에 여기에서는 둘이 빼주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얘를 x 제곱을 없애고 싶으면 1이 있으면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빼주면은 여기 x 제곱은 없어지고 여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근데 여러분 여기 봐봐. 지금 이렇게 되면은 2차식으로 나누는데 나눠야 될 게 1차식이야. 그럼 뭐 여기 뭐 x분의 1 쓸 거야?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여기서 끝이고 얘가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나머지가 1차식. 그치? 1차식은 여기 나누는 2차식보다 확실히 작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끝이고 몫은 이게 몫 여기 플러스 1이라서 얘가 몫이 되는 거고요.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다. 이렇게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얘를 한번 개수만 쓰는 걸로도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은 3차항 계수 1, 2차항 계수 0, 1차항 계수 마이너스 2, 상수항 4 얘를 여기 상수항 1, 1차항 계수 마이너스 1, 2차항 계수 1 이렇게 해서 나누어 보겠다. 그럼 여기 1 하면 되겠죠?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순서대로 쓰고 빼주면은 여기는 1만 남고 마이너스 3, 4 이렇게 남고 요게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랑 똑같단 말입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시 1 써주면은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해서 빼주면은 마이너스 2, 3 이렇게 나와서 여기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상수항 x항이라서 몫이 x 플러스 1 똑같은 거 괜찮나요? 여기서도 상수항 나머지에서 상수항 x항에서 나머지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더라 이렇게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개수만 썼을 때 몫이랑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식을 이제 몫과 나머지로 쓸 때 얘를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x 플러스 1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더라.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더라. 이렇게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요렇게 쓰는 거를 연습하면 우리는 이제 드디어 단응식의 나눗셈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나눗셈이 이렇게 하고를 떠나서 어쨌든 나눗셈은 엄청나게 귀찮은 일이야. 그쵸? 그런데 우리가 나눗셈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간단한 방법을 하나 이제 만들어냈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조립제법이라고 합니다. 조립제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립한다는 건 그 말 그대로 뭔가 부품 조립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재는 나눗셈을 한자로 재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나누는 법이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아까 전에 요거랑 똑같이 해볼 건데 요거는 근데 언제만 쓰냐면은 요거는 이제 쓰는 데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식을 1차식 1차식 x-k로 나눌 때만 사용을 합니다. 이럴 때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x 세제곱 플러스 7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이런 식을 x-3으로 한번 나누어 볼게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 개수로 했던 거 한번 써볼게요. 1, 7, 마이너스 2, 1 얘를 x-3이니까 1, 마이너스 3 이렇게 나눠야 돼요.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에 식을 쓰면 1이 되고 1, 마이너스 3에서 빼주면은 10, 마이너스 2 그럼 여기 10 이렇게 되고 10, 마이너스 30 이렇게 돼서 28, 1 숫자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네. 그래서 28 하면은 28하고 여기는 몇이냐 28 곱하기 3이니까 왔다 왜 이렇게 커? 84가 되겠네. 이렇게 되어서 85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여기 우리는 몫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8 나머지가 85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치?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는 쉬운데 이거보다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조립제법이더라. 자, 얘를 어떻게 하느냐? 개수 쓰는 거 똑같아. 개수를 처음에 써요. 1, 7,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줘요. 근데 얘는 나눌 때 이렇게 위로 써줬잖아. 그치? 근데 얘는 이렇게 아래로 그어줍니다. 근데 여기에 숫자 한 칸 들어갈 공간은 좀 비워주세요. 오케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옆에다가 x-k로 나눴을 때 k 그러니까 여기 나누는 거를 0으로 하는 값 몇입니까? 3이겠죠? 그치? 여기 3을 여기 옆에다가 씁니다. 여기다 써도 돼요? 여기다 써도 되고 자기 자유예요. 전 그냥 밑에다 쓸게요. 오케이? 자, 이렇게 써주는 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맨 처음에는 그냥 그대로 내려와요. 1 이렇게 괜찮아? 그런 다음에 1이랑 3이랑 여기 있는 숫자랑 곱해줍니다. 곱한 거를 어디다 쓰느냐? 곱해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써줍니다. 3 하고요.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일반적인 여기에선 얘네 둘을 뺐었죠. 그치? 근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더해줍니다. 오케이? 그냥 더해줘요. 그러면은 10이 되겠다.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얘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3이랑 10이랑 곱하면 여기가 30하고 나오겠네요.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또 더해줍니다. 28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런 다음에 3이랑 28이랑 곱하면 84 이렇게 돼서 또 더해줍니다. 맨 마지막 85까지 이렇게 엔딩을 냈어요. 괜찮아요?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맨 마지막 숫자를 이렇게 한 번 더 분리해 줍니다. 그러면은 되게 특이하게 맨 마지막에 남은 숫자가 나머지가 되고요. 요게가 뭐가 되냐면은 몫이 돼요. 그래서 몫에서 상수항 여기 x제곱 그래서 x제곱 여기 몫이 어떻게 되냐면은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8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가 85하고 나온 거 정확히 똑같네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차식으로 나눌 때 특히 1차식에는 x-k 한정이긴 한데 나눌 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빠르다 이거지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 조립제법을 엄청 많이 쓸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밑에 개념 체크 있죠? 개념 체크의 2번, 다 21페이지에 개념 체크의 2번 지금 한번 채워봅시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1번 볼까요? 나누는 식이 뭐냐? x 플러스 1로 나눴지? 그러니까 뭘 채워야 돼? 옆에 왼쪽에 써야 될 식이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을 써야 돼요. 괜찮습니까? 그치? 그런 거 주의해 주시면서 한번 채워봅시다. 쏘리. 자, 지금 요게 아까 2-1번 여기 보자. 여기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나머지가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마이너스 1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몫이 되는데 몫을 읽는 방식은 상수항 1창, 2창 이렇게 돼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고 몫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더라. 그럼 2번도 비슷하게 할 수 있겠다. 그쵸? 2번 같은 경우는 순서 이렇게 개수들 하나하나 쓰면은 2 x 4제곱 마이너스 9 x 세제곱 그 다음에 7x 제곱 7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창이 없죠. 여러분 1창이 없잖아. 1창이 없으면 0 하고 써야 됩니다. 개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8 이렇게 쓰고 얘를 x-3으로 나눴으니까 3 하고 써줘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이제 기계적으로 하는 거야. 2 그대로 내려오고 3이랑 2 곱해서 6 더해줍니다. 마이너스 3 또 곱해줍니다. 마이너스 9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18, 26 이렇게 되어서 맨 마지막 숫자 26이 나머지가 되고 우리가 구하는 얘가 몫이 되어서 몫은 뭐가 되는 거다?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 우리가 원하는 몫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이제 그런데 여기 조립제법은 언제만 쓰는 거냐, 여러분? x-k로 나눌 때만 쓸 수 있다. 즉 뭐냐면 1창 중에서도 여기 1창의 개수가 1인 경우에 이럴 때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요런 식이 뭐 항상 이렇게 1차식으로만 나누라고는 안 하죠. 그치?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 형태 아까 전에 제가 a는 bq 플러스 r 이런 형태를 써주셔야 돼. 자, 그래가지고 여기 1번 같은 경우를 한번 식으로 써보면 아까 전에 어떤 식으로 쓰길 바라면 2-1번 같은 경우에
거기 이렇게 한번 써보자 이겁니다. x세제곱 나누는 식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우리가 무엇으로 나눴냐면 x 플러스 1로 나누었어요. 그렇지? 이렇게 됐을 때 몫이 요거여야 된다고 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을 해둬야 돼요. 그럼 2번 같은 경우에 여기 주어진 식은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2x 제곱 마이너스 3x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플러스 26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 이런 거지요. 괜찮아요? 이렇게 써두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다시 A라는 식을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 나머지가 R 이렇게 되는 형태로 우리가 계속 써둬야 된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나서 다음 쪽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안 배운 게 나올 거예요. 거기 필수 9번 한번 봅시다. 필수 9번은 식만 쓰면은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을 2x 플러스 1로 나눠 주어야 해요. 아니 아까 전에 x 마이너스 몇으로 나눌 때만 쓸 수 있다며. 얘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요. 그럼 얘는 직접 뭐 아까 노가다 해줘야 되냐? 아니요. 얘도 조립제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1차식으로 나눌 때 쓰는 거를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어떻게 해보느냐? 이거를 일단 그 조립제법 하듯이 개수들을 다 씁니다. 개수들을 다 쓰면은 여기 처음에 2, 1, 6, 1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나누는 이렇게 나눌 준비를 하는데 조립제법을 할 준비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야 될 숫자가 일단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집어넣어 줍니다. 오케이? 그럼 몇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다 일단 써줍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조립제법을 다 해주는 거야. 그러면 2 내려오고 둘이 곱해주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더해주면 0. 여긴 또 0이 되니까 6.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3 되어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렇게 다 해줬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여기 몫이 2x 제곱 플러스 6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2더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된 답이 아닙니다. 아직. 오케이? 여기는 아직 답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얘를 이렇게 쓰는 건 좀 나중에 하고 자,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렇게 쓸 수 있는 A는 BQ 플러스 R 꼴로 써주세요. 이렇게 써주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은 자 여기에서 요 식이 뭘 의미하냐면은 x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었다는 게 x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눴다는 게 요 식의 의미가 뭐냐면은 x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누었다라는 얘기예요. 조리제법의 원래 의미가 이런 것처럼 괜찮아요. 즉 얘는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눈 몫과 나머지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몫이 어떻게 되냐? 2x 제곱 플러스 6 그 다음에 나머지가 마이너스 2더라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겁니다. 괜찮아요? 조립제법상.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2x 플러스 1로 나눴다 그러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건 아직 완벽한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 2x 플러스 1로 나눠줬다 하니까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요 두 식이 똑같은 식인데 요렇게 될 때 곱하기 2가 된 형태죠.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넘어갈 때는 또 식이 완전히 똑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곱하기 여기서는 곱하기 2분의 1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식이 똑같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2분의 1을 강제로 매겨서 x제곱 플러스 3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하게 나머지는 변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이런 거랑 상관없이 항상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2x 플러스 1로 나눈 몫은 x제곱 플러스 3이 되고
나머지는 여전히 마이너스 2더라.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한 번 더 변형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오케이. 이렇게 해보면 되겠다. 자, 뒤에 2번도 이어서 한 번만 같이 더 해볼게요. 흥행실을 못 나가겠구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2번은 그냥 뭐 답이 없어요. 2번은 2차식으로 나는 거네. 그냥 다 하면 되겠군요. 이거 개수로 한번 해봅시다. 자, 3x 4제곱이니까 3, x 세제곱계수 4, 그 다음에 x 제곱계수 있어요? 없어요? 0이에요. 그치? 그 다음에 1차 항계수 8, 상수항 없죠? 0.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괜찮아요? 오케이? 상수항 밑에 이제 예시를 들면 상수항 1차항, 2차항, 3차항, 4차항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얘를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2차식 이상으로 나누는 건 얄짤없이 이렇게 직접 다 나눠주셔야 돼. 자, 한번 해보자.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 1 가지고 3을 없애고 싶으면 3을 곱해주면 돼. 그러면 3, 6,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빼주면 3은 없어지고 여기 빼주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렇게 빼주면 3, 여기 8 이렇게 남겠죠? 그러면 얘 1, 2,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얘를 만들고 싶으면 여기가 없어지면 돼. 마이너스 2 곱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2 이렇게 되죠. 여기서도 빼주면 여기는 없어지고 여기는 7, 6, 0 이렇게 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가 없애주기 위해서 7 곱해주면 7, 14,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어서 여기 빼주면은 7은 없어지고 마이너스 8, 7 이렇게 남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얘는 요게 몫이 되니까 몫은 뭐가 되는 거야?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7 이렇게 되고 이게 나머지는 마이너스 8x 플러스 7 이런 식이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 2차식 이상으로 나누는 거는 얄짤이 없어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9-1번에 1번 이렇게 조리제법 변형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조리제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가 뭡니까? 이렇게 개수들 하나하나 써놓고 나누는 식의. 자, 여기서 조리제법을 시작하기 위해서 3x-1을 0으로 만드는 3분의 1 이렇게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야. 3 내려오고 둘이 곱합니다. 1 더해줍니다. 마이너스 3 또 곱합니다. 마이너스 1 더해줍니다. 마이너스 6 곱합니다. 마이너스 2 더합니다. 5 이렇게 괜찮아요? 그러면은 얘는 몫이 이게 답이 아니에요. 3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이고 나머지가 5 하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 식이 뭘 얘기한 거냐면은 x 마이너스 3분의 1로 나눌 때를 이렇게 구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한 답이 아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식 3x 세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을 x 마이너스 3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3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이 되고 나머지가 5가 되더라 이런 건데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거는 뭘로 하길 바라는 거냐면은 여기가 3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치? 여기에서 비교를 해보면은 요렇게 될 때 몇 배를 했냐면은 3배를 했어요. 괜찮아요?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 뒷부분 곱해져 있는 뒷부분이 똑같아지려면 여기는 3분의 1배를 해야 되겠더라. 이 점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3분의 1배를 해야 돼서 얘를 3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고 뒤에 나머지는 언제나 똑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3x-1로 나눈 몫은 이게 되고 x제곱 마이너스 x-2가 되고 나머지는 5가 되더라. 이렇게 구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조리제법은 그러니까 결국 조리제법은 모든 일창으로 나눌 때 쓸 수가 있어요. 다만 이렇게 3x-2x 플러스 이런 걸로 나눌 때는 한 번 더 변형을 해주긴 해야 된다. 괜찮아요? 오케이. 조리제법을 쓰는 법에 대해서 결국 우리는 조리제법을 요 뒤에서 배울 때 엄청나게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9-2번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조리제법을 할 수 있을 거. 조리제법 아니구나. 이건 조리제법이 아니네요. 그냥 해야 되겠다.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갑시다. 자, 다음 쪽에 10번이에요. 자, 이제 실제로 자, 우리가 나눗셈에 대한 등식이 뭐였냐면은 이겁니다. A라는 식을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 나머지가 R 이게 나머지의 나눗셈에 대한 등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 모양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그래서 10번 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1x 플러스 25를 다항식 a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이게 몫이죠? 몫이 q 이게 나머지가 r이더라. 그래서 이걸로 나누었을 때 몫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마이너스 5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a를 구해야 돼요. a를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5를 반대편으로 넘겨주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로 나눠주면 되겠지요. 괜찮나요? 그치? 그래서 5 반대편으로 넘겨주면 어떻게 됩니까? 5가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여기가 플러스 30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a를 구하려면 여기를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한다? a를 구하고 싶으면 a를 구하는 방법은 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30을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로 나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괜찮나요? 그치? 자, 이거는 직접 할 수밖에 없어요. 빠르게 하자. 개수 쓰는 거 한번 해볼까? 3차항 개수 1, 2차항 개수 마이너스 5, 1차항 개수 마이너스 11, 상수항 30을 여기 2차항 1, 1차항 1, 이 상수항 마이너스 5 이렇게 없애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 해야 되냐? 1 넣어서 1, 1, 마이너스 5. 그래서 빼줍니다. 여기서 빼주면은 마이너스 6 빼면은 또 마이너스 6, 30 이렇게 되고 여기는 정확히 마이너스 6을 넣으면 이렇게 돼서 정확히 나머지가 0이 되겠네요. 이거 6 아닙니다. 0입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아요?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게 몫이 되니까 이게 a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a는 x-6이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요 모양 a는 bq 플러스 r 이렇게 쓸 수 있냐? 여기를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쓰는 요 식이 중요한 거다. 하나만 한번 해볼까요? 10-1번 한 번만 해봅시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a는 bq 플러스 r 형태로 3x4제곱 마이너스 5x제곱 블라블라를 a로 나누었을 때 몫이 x제곱 마이너스 2고 나머지가 4x 마이너스 5더라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하면 사실 끝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a를 어떻게 구하냐? 일단 여기 나머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대편으로 넘겨줘야 돼요. 그러면 3x4제곱 마이너스 5x제곱 그 다음에 4x는 넘어가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2가 a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 이런 식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이걸 나눠주면 되는데 한번 나눠볼까요? 자, 그러면 4차항 개수 3, 3차항 개수 없으니까 0 괜찮아요? 그래서 개수 쓰는 게 좀 편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2차항 개수 마이너스 5, 1차항 개수 없어 0. 그 다음에 상수항 다시 마이너스 2 얘를 x제곱 마이너스 1은 상수항 마이너스 2 1차항 없죠. 2차항 1 이렇게 나눠주는 거다. 괜찮습니까? 나눠주려면은 처음에 여기 뭐가 들어가면 되냐? 3이 들어가면 되겠다. 3 넣어주면 3, 0, 마이너스 6 그러면 쫙 빼서 여기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0만 남고 그 다음에 여기는 1 이렇게 남을 겁니다. 그러면 얘는 없으면 또 0이 되겠죠? 0, 0, 0 이렇게 되고 그러면 1, 0, 마이너스 2 이렇게 남을 텐데 정확히 1 이렇게 해서 1, 0, 마이너스 2 하면은 0 나머지가 0이니까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고 얘가 몫이 되는데 얘를 이제 해석을 해주면은 화살표를 반대로 썼네. 얘가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은 몫이 3x 제곱 플러스 1을 이제 상수항 1차항 2차항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게 a가 3x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여기까지 가십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1번입니다. 오늘 사실 나머지 정도까지 했어야 되는데, 뭐 좋아요. 자, 11번이 사실 좀 중요한 겁니다. 아까 전에 조립제법 변형하는 요 문제랑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11번에 별표 한번 쳐주십시오. 이게 이제 가장 요 단원에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를 이렇게 써야 돼요. 자, 다항식 fx를 이게 a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a는 bq 플러스 r 형태를 계속 기억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얘가 a에 해당하는 거고요. 얘를 2x-4로 나누었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더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괜찮아요? 따라서 fx는 2x-4로 나누었더니 몫이 qx 나머지가 r이더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 q는 x인 게 뭐 그렇다 치는데 x에 대한 식일 테니까 r에는 왜 x가 안 붙어 있을까요? 왜 rx가 아니라 그냥 r일까? 왜 그럴까? 이거 제가 맨 처음에 설명했는데 아까 나머지가 어떻다고 해서 나머지는 나누는 식 여기 1차식보다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냐 차수가 작아야 된다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1차식보다 차수가 작은 건 뭐밖에 없냐면은 상수항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래는 상수항밖에 없어요. 상수항밖에 없으니까 뭐 3, 5 이런 숫자일 건데 그걸 x가 들어갈 필요가 없죠. 괜찮아요? r이 상수더라. 그런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자 이렇게 우리는 식을 쓰는 게 가장 첫 번째 그리고 이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1번은 어떻게 하길 바라냐면은 fx를 x-2로 나누었을 때 이렇게 쓰는 거야.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 식을 비교해봐.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서 곱하기 2분의 1이 됐잖아. 그치? 그러면은 요 식 전체를 똑같이 유지하고 싶으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곱하기 2를 해야 되겠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야. 어떤 숫자 f가 a 곱하기 b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다른 식으로 2분의 1 곱하기 a 하면은 여기 네모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2b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 괜찮아요? 이런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곱하기 2가 되어서 2qx 이렇게 돼야 되고 하지만 나머지는 언제나 똑같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가 몫이 되니까 1번의 몫은 2 곱하기 qx 이렇게 돼야 되고 나머지는 언제나 똑같이 r이 되더라. 괜찮습니까? 나머지는 안 바뀌어요. 자 다음에 2번을 봅시다. 2번은 xfx를 x-2로 나누었을 때의 x-2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1번의 결과부터 한번 쓸게요. 사실 2번은 좀 어려운 문제인데 약간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1번의 결과부터 볼게요. 1번에서 보면은 fx를 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2 곱하기 qx 나머지가 r이다 이렇게 했어요. 괜찮아요? 그치? 그러면은 1번식에다가 양쪽에다가 곱하기 x를 양쪽에다 한번 붙여본 거야. 양변에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xfx는 x-2 곱하기 2xqx x 곱한 게 여기 2qx 사이에 끼어 들어간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치? 다음에 플러스 rx 이렇게 쓰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치?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 fx를 x-1로 놨을 때 몫이 2x 곱하기 qx고 나머지가 rx다. 이렇게 쓰면 될까요? 이러면은 근데 답이 맞을 것 같은데 이러면 답이 아니다 이거예요. 뭘 만족하지 못하냐면은 우리가 방금 1차식으로 나누었죠. 괜찮아요? 그런데 나머지가 rx니까 1차식이잖아. 나머지도 1차식인 걸 우리는 참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거는 제대로 된 a는 bq 플러스 r식이 아닌 거야. 등식은 맞지만 a는 bq 플러스 r 형태 나머지라고 적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 1차식으로는 나머지가 1차식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괜찮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 한 번 더 나눠줘야 됩니다. 뭘? 나머지 rx를 r 곱하기 x라는 1차식을 x-2로 나누어 주어야 해요. 이렇게 하는 말하자면 하나의 조건이 더 필요하더라. 괜찮나요?
그래서 한번 뭐 이건 뭐 조리제법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해도 됩니다. 얘는 그냥 무식하게 나눠볼게요. 개수가 r이랑 0이잖아. 1차항 상수항 얘를 1-2 이렇게 나눴으니까 r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는 r 집어넣으면 r-2r 이렇게 돼서 둘이 빼주면 여기 2r 이렇게만 남게 되겠죠. 괜찮아요. 몫이 r이고 나머지가 -2r 플러스 2r입니다. 그래서 r 곱하기 x는 x-2로 나머지 몫이 r이고 나머지가 2r이더라.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얘를 요거 대신에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식을 다시 써볼게요. 여기다가 xfx는 x-2 곱하기 2xqx 그 다음에 rx 대신에 뭐라고 썼냐면은 x-2 곱하기 r 플러스 2r 이렇게 된 겁니다. 괜찮아요? 괜찮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x-가 여기 공통돼 있는 게 보이시죠? 괜찮아요? x-2로 묶어줍니다. x-2로 묶어주면은 2xqx 플러스 r 이렇게 묶을 수 있고요. 뒤에 2r 이렇게 하니까 얘가 a는 bqr 이런 식이 된다 이거면 b의 개수 1차항이 r의 차수 상수항 이거보다 크잖아. 이제는 제대로 된 a는 bq 플러스 r 꼴이더라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몫이 되고 그래서 10번에 2번에 새로운 몫은 2xqx 플러스 r 이 새로운 몫이 되고 새로운 나머지는 2r이 우리가 원하는 나머지가 되더라. 이렇게 문제가 좀 어려워진 겁니다. 사실 이 정도 문제는 기초 문제는 아니고 조금 응용의 레벨에 올라가긴 하는 건데 해주시고 여러분은 그러니까 2번은 좀 어려워요. 2번은 좀 까먹었더라도 1번만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셔도 좋겠다. 괜찮아요?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오케이? 사실 이런 거는 굳이 지금 여러분한테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굳이 시키라고 하고 싶지 않은데 얘네가 이걸 했으니까 어쩌겠어? 자, 11-1번만 해보고요. 11-2번은 풀지 마세요. 풀지 말고 거기 밑에다가 이렇게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저한테 설명해달라고 다시 풀어달라고 하기 설명 뭐 이렇게만 적어주세요. 알았지? 11-1번은 지금 해봅시다. 자, 한번 해봅시다. 11번에 1번이에요. 자, 다항식 fx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 a는 bq 플러스 r 꼴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x-5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r이더라.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썼어요. 자, 근데 우리가 다음에 원하는 건 뭐냐? 똑같은 fx를 5x-1로 나누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식이 갈 때 여기에다 곱하기 5를 한 셈이죠. 괜찮아요? 그러면 뒤에 목쪽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 목쪽은 똑같이 5분의 1 해야 똑같이 균형이 유지될 거란 말입니다. 괜찮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냐면 5분의 1 qx 이렇게 되어야 되고 하지만 나머지는 안 변함 이렇게 괜찮아요? 따라서 우리는 요거의 답이 몫은 5분의 1 qx가 되고 나머지는 그냥 r로 똑같더라.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가시나요? 이 형태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12번으로 갑시다. 우리 조리제법 배웠어요. 그치? 조리제법 하는데 아까 전에 그냥 조리제법은 이제 여러분 사실 조리제법은 그냥 말하자면 기술 그 자체여가지고 테크닉이라서 어려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만 다시 해볼게요. 12번에 2번만 다시 해볼게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이렇게 되면 개수 한번 써볼까? 3차항 개수 2, 그 다음에 2차항 개수 마이너스 5, 1차항 개수 7, 상수항 마이너스 4 얘를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눠야 돼. 자, 그럼 여기에 숫자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나누는 식 2x 마이너스 3을 0으로 만드는 2분의 3을 넣고 계산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여기부터는 기계적이야. 계산해줘. 처음에 2 내려와. 둘 곱해 3이야. 둘 더해 마이너스 2야. 또 곱해 마이너스 3이야. 이젠 4야. 그러면 더해 여기 곱해주면은 또 6 해서 2 이렇게 나오더라. 여기까지는 그냥 막 계산입니다. 별로 어려운 계산 아니죠? 자, 그러는데 얘는 정확히 뭘로 한 거냐면 요 의미 자체가 x-2분의 3으로 나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식으로 쓰면은 주어진 식이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4가 x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얘가 몫이죠?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되고 나머지가 2더라 이렇게 쓴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실까요?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거는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란 말이야. 자, 그럼 이렇게 갈 때 곱하기 2를 했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뒷부분은 곱하기 몇이 돼야 돼? 2분의 1이 되어야 똑같은 식이 될 거란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2분의 1 곱해주면 이렇게 되고 하지만 나머지는 변하지 않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식 2x-3으로 나눴을 때 몫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될 거고 나머지는 2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조리제법 가지고 이렇게 1차식 나누는 거 연습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뭐냐? 여기 개념편에 27페이지가 아니라 28페이지에 그 15번까지 해오세요. 알았지? 그 실력이라고 돼 있는 부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유형편 펴봐. 유형편에서 저번에 8페이지까지 했었어요. 그런 다음에 9페이지부터 여기는 10페이지까지밖에 없네. 이걸로 끝이네. 사실 오늘 진도를 요 뒤에 걸 조금 더 나가는 게 목표였는데 그래 그렇게 돼 있어요. 좀 적은데 적게 내주는 게 여러분 안 해온 친구들이 이걸 다 이번 주 내로 다 채우기를 바래서 그렇습니다. 알았죠? 그걸 최우선으로 하셔야 돼요. 당연한 얘기지만 오늘 배우는 걸 하는데 앞에 있는 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될 리가 없죠. 특히나 여러분이 오늘 나눗셈 배우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조리제법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솔직히 이거 뭐 어렵냐? 안 어려워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훨씬 더 이번 단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단원이 끝난 건데 요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고 묻는다면은 곱셈 공식이랑 그 변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그냥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쓰면은 이게 뭔지가 나와야 돼.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아니면 제가 아무 뜬금없이 이렇게 쓰면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얘는 변형이라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줄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월요일날 우리 뭐 할 거냐면 월요일날 클리닉 시간에 딴 거 다 때려치고 이런 거 시험 볼 거예요. 이런 거 그 곱셈 공식 변형이랑 이런 거 시험 보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무슨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여러분 그 개념편 한번 펴보실래요? 개념편에 그 개념 체크하던 문제나 이런 것 중에 예를 들면은 뭐 5-1번 이런 거 있죠. 괜찮아요? 16페이지 5-1번 뭐 이런 거 있어요. 16페이지 5-1번 이런 문제랑 그 다음에 갑자기 그 15페이지로 가서 개념 체크 같은 거 그런 거랑 아니면 거기 식 자체를 물어보거나 이런 거를 제가 20문제 내주고 25분 줄 겁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게 시간을 빡빡하게 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를 그때그때 생각하고 풀면 안 돼. 이게 공식이 뭐지 하고 고민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쓰라는 내가 타임 어택을 시키는 이유는 요거 하면 요게 바로 나와야 돼.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이 외우는 방법은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이 내용을 한번 다시 보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이 내가 다른 과목 얼마나 하고 이런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수학에서 너무나 중요해요. 마치 제가 여러분한테 구구단을 다시 가르치는 거랑 비슷하다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치? 구구단을 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구구단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이거 좀 봐야 돼 하고서 보고 다음날 또 한 번 보고 또 이런 거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고 외운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그런 거를 최소한 하루에 한 번, 2번 하면 더 좋고 그렇게 해야 그리고 그런 걸 한 번도 아니고 좀 과장되면 일주일 정도 해야 머릿속에 박힙니다. 언제고 간에 이렇게 쓸 수 있게 해야 돼. 그리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공통수학 원 뒷부분은 당연하고 여러분이 수능을 보는 그날까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공식은 죽어라 쓸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거를 좀 제 뜻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